자, 이모저모 확인해 봅니다. 오래간만에 박원순 서울시장 연결하죠.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장님이 그 네. 미세먼지 재난대책본부의 본부장이시라고요? 제가 뭐 미세먼지만큼 중요한 게 없으니까 예. 이게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는 뭐 가장 큰 재난이죠. 지금 미세먼지가 가장 심각한 이제 겨울은 지나가고 있는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또 돌아오기 마련이니까 예. 이번 기회에 정말 뭔가 근본적인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이런 결단으로 제가 예. 미세먼지 재난대책본부를 상시적으로 상시적으로 하고 제가 본부장 맡기로 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할 기구입니까, 이거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건 재난이다. 예. 그런 선언이고 또 구체적인 행동인데요. 말씀하신 것 같이 저희들 지금 미세먼지 연구소를 일단 출범하기로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그동안 서울연구원, 서울기술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이 별도로 있었는데 예. 여기 연구 체계를 일원하기로 했고요. 예. 그다음에 역시 또 많은 분들의 자문을 그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게 중요하니까 예. 미세먼지 연구 정책 자문단도 만들었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총체적으로 좀 대비를 하자. 물론 지금까지도 열심히 안 한 건 아니지만 예, 예. 지금 이렇게 심각해진 상황을 우리가 방치할 수 없겠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중앙정부 차원이 나서도 어렵고 외교적 협력까지를 해야 할 사안인데 서울시가 한다고 무슨 근본적 대책이 나올 수 있을까요? 물론 맞는 말씀인데요. 예. 그런데 서울시가 사실 지금까지 한 정책들이 대부분 다른 지방정부 또 중앙정부에 이렇게 연결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미세먼지가 심각할 때 비상저감 조치로 강제 이부제가 가능하도록 해달라. 예. 이런 요청을 계속 드렸는데 그게 이제 미세먼지 특별법에 예. 이게 적용이 되기 시작했고요. 예, 예. 또 말씀드린 것 같이 이게 재난으로 규정한 거 서울시는 이미 2017년부터 벌써 해왔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런 게 됐다든지 또 예. 뭐 경유차 뭐 폐지하는 교체하는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지원하는 이런 거. 것들이, 네, 예. 대부분 다 서울시에서 시작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예. 서울시가 잘하면 되고요. 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들이 또 요청 드리고 있는 게 미세먼지 시전제라고 있는데 네. 그것도 그러니까 이게 미세먼지가 악화되고 나서 비상저감 조치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효과 없죠. 예, 오히려 사전에 악화되기 전에. 게 예. 그렇죠. 그게 뭐 예컨대 11월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예. 12월, 1월이 심각하거든요. 예. 이럴 때 미리 이렇게 우리가 취할 조치들을 예. 체계적으로 또 패키지로 예. 미리 시행하자. 뭐 예컨대 이런 게 서울시가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기존의 서울시가 제안한 것들이 전국화되는 것처럼 아예 미세먼지 재난대책본부를 만들어서 또 선도적으로 뭐를 제시해서 전국화시키거나 중앙정부 요청하고 뭐 이렇게 하겠다 이 말씀이네요.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런데 지금 예산이 부족하신지 중앙정부에 한 4천 몇백억 지원해달라고 요청하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아무래도 지방 정부의 재정은 늘 한계가 있으니까 네. 또 이 사업이 결국은 우리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예. 이 지하철 역사의 전동차 또 내부 이런 터널 이런 공기질 개선하는 문제라든지 예. 또 친환경 차량 구매 요새 이제 전기차와 수소차를 도입하면 완전히 이 배기가스가 사라지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데 뭐 서울시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원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예. 근데 이제 그만큼 국고 보조가 돼야 되거든요. 지원금. 예, 그거에만 2,885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네. 근데 이런 부분이라든지 또 운행하고 있는 경유차를 저공해 사업으로 추진하자. 이것도 한 1,300억 정도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5등급 차량은 아예 조기 폐차를 하고 예. 어린이 통학 차량이라든지 마을버스도 이렇게 전기차로 교체를 하자. 이런 뭐 예산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 요청했다. 네. 네네. 그 차량 이부제의 경우에 지금 이제 공공 차량 대상인데 민간 차량까지 전면 이부제 하자는 거에 대해서 여론조사 해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동의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지금 미세먼지가 정말 뭐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네. 과거보다는 이제 인식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이게 서울시 독자적으로 그렇게 강제할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지금 이제 법률에 따라서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동안은 사실 제가 못했기 때문에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대중교통을 무료화한 그것 때문에 그때 맞아요. 뭐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은 예. 그게 마중물이 돼서 결국은 이런 미세먼지 특별법이 만들어진 거죠. 예, 이 특별법에 의하면 이제 뭐 아주 심각한 상황일 때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민간 차량 이부제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다 이거로군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해보니까 네. 초기에 제가 욕을 먹으면서도 하면 결국 그게 되고 전국화 되더라고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 제가 앞에 소개한 디지털 시민시장실을 2년 동안 시범 운영해 오시다가 이번에 시민들한테 개방했다는 소식이 있었던데 이게 뭡니까? 디지털 시민시장실? 이게 이제 한번 직접 보시면 좋은데요. 예, 이 시장실에 오면 옛날에 제가 뭐 서류 파일 이런 게 이제 가득 차 있었잖아요. 예, 이게 완전히 디지털화했고요. 예, 제가 이제 이 시장실 들어오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디지털 시민시장실이라는 것만 있는데 예, 여기에 보면 서울시의 모든 현황을 제가 예, 직접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뭐 예. 예를 들어서 무슨 화재가 어디에 났으면 예, 그 소방관들이 뭐 몇 시에 출동해서 지금 어느 정도 소화했는지 네, 이런 걸 실시간대로 다 파악할 수 있고 예. 그리고 소방서장하고 이 통화도 동영상 통화도 할 수 있고 예. 제가 지시를 바로 할 수도 있고 뭐 저 서울 시내 차량 속도는 지금 현재 예. 어느 도로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뭐 수도 이 시민들의 상수도 예. 생산하는 정수장에 지금 현재 이 그 여러 가지 우리가 물질을 파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님이 일일이 모든 걸 확인할 수 있는 그 권한을 일반 시민도 그대로 다 볼 수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2년 동안 이제 이게 워낙 그 유명해져 가지고요. 예. 뭐 하버드 법대 수전 크로포드 교수라는 분은 네. 이게 민주주의 새싹이다. 예. 그야말로 스마트 시티 플랫폼입니다. 최첨단 스마트 도시 서울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예. 얼마 전에 다녀가신 뭐 벨기에 국왕이라든지 또 저쪽 어디입니까 우즈베키스탄 대통령이라든지 이런 분들 다 보고 가서 예. 이거 자기 나라에도 하겠다. 예. 이렇게들 얘기할 정도로 거기 근데 뭐 좀 비밀을 지키거나 보안을 유지할 사안들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은 이제 이 시민들에게는 공개를 못하고 프라이버시 부분이나 또는 이제 이 어떤 시큐리티에 관계되는 안보에 관계된 예. 이런 것들은 이제 그야말로 제 방에만 있고요. 예. 지금은 이제 시민들이 이 온라인에 들어가서도 보실 수 있고, 예. 그러니까 미세먼지 동향도 다 볼 수 있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지하철에도 지금 대형 스크린으로 저희들이 지금 한 100군데 정도 네네. 보실 수 있게 만들어놨고, 그러니까 일반 앞으로, 시정 현황에 관한 모든 자료를 그냥 뭐 별도의 그 따로따로 찾아 들어갈 것 없이 시민 시장실 한 군데로 들어가면 전부 다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일반 실시간대로. 시민도. 지금 현재 재난 안전에 관한 거, 예. 대기 환경, 상수도, 알겠습니다. 또 알겠습니다. 우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 프로젝트, 예. 생활인구도 서울에 실제 살고 있는 인구가 알겠습니다. 얼마인지 알겠습니다. 다 볼 수 예. 있습니다. 예. 그 시민 시장실에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서울시 부동산의 공시지가가 시세 대비 몇 %라고 나옵니까? 지금 뭐 그까지는 아직 제가 말씀드렸던 재난 안전, 대기 환경, 상수도, 도시 프로젝트, 생활인구, 그다음에 시민 여론 이런 거 61개 시정 지표 요것만 일단은 돼 있는데요. 앞으로 이제 이걸 계속 저희들이 확대해 갈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공시지가의 현실화율 이건 아직은 대상에선 빠져 있다. 같은데요. 예. 왜 제가 그걸 여쭤봤냐면 얼마 전에 경실련 분을 저희가 초대해서 인터뷰를 했더니 현재 서울시는 시가 대비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40%밖에 안 된다. 그런데 박원순 시장은 취임하자마자부터 경실련 이런 요청을 하니까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는데 아무 노력을 안 한다. 이렇게 비판하던데요.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경실련 당국자는 아직 잘 이해 못하는 게 있는 모양이네요. 뭐요? 왜냐하면 이 공시지가를 현실화하는 부분은 이게 국토부의 권한입니다. 예. 서울시가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실거래 가격이 이 공시지가에 반영돼서 예.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어야 된다 이렇게 늘 주장해 왔고 예. 국토부에 계속 이걸 반영하도록 요청해 왔고. 그러니까 서울시장님은 국토부에 계속 요청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일이 그렇습니다. 없습니까? 그래서 작년 7월에는 예. 아예 국토부에다가
이 표준지 공시지가의 결정 공시 권한을 예. 지도지사에게 저에게 이양해달라 그거 이런 요청했다. 요청도 했습니다. 알겠어요. 예, 예. 근데 자꾸 네. 요청하는데도 문재인 정부 국토부가 말을 안 듣는다 이겁니까? 뭐 아무튼 저희들이 요청하고 있고 알겠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래서 약 13.87%가 상승되긴 했어요. 뭐 최근에는 올리건이 네. 있습니다만은. 예, 예. 네. 그래서 오히려 뭐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또 하는 견해도 알겠습니다. 있긴 한데 아무튼 서울시로서는 예, 기본적으로 실질 과세 원칙이 실행돼야 된다. 예. 저는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 예. 오늘로 그 제로페이 가맹점이 10만 호 돌파했더라고요. 그건 아주 예. 환영할 만한 일인데 그런데 전공노,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이 이렇게 말했어요. 서울시가 공무원들한테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을 할당했다. 또 제로페이 실적과 연결해서 각 자치구에 특별 교부금을 차등 지급한다. 이거 맞습니까? 예, 그런 게 사실입니다. 일부는. 왜 그러냐면 예. 실제 처음에 제로페이가 시작을 하면 예. 뭐 저희들이 가질 수 있는 이 어떤 권한이나 네. 또 이런 게 참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만큼 제로페이가 자영업자들의 삶을 엄청 변화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예. 말하자면 수수료를 제로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구청에 뭐 이 공무원들한테 요청을 한 건데 예. 그게 이제 이런 뭐 일정한 비판도 사실 있던 건 사실이지만 아니 저는 가입을 독려하는 것까지는 몰라도 그걸 할당제로 하는 거는 이건 아니 그 할당은 한 건 아니고요. 예. 독려했죠. 독려하는데 인센티브를 이렇게 연관시켜서 예. 하니까 뭐 노조 입장에서는 좀 반대를 했는데 저는 이게 뭐 관제페이라는 비판도 있지만 예. 그 시민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우리 서울시나 자치구가 예. 좀 열심히 뛰어야죠. 뭐 그건 저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고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른바 벤사라고 해서 이런 걸 이제 그 가입을 확대시키고 관리하는 회사가 이제 다 들어와서 예. 이분들이 주로 하기 때문에 예. 이제 구청 우리 공무원들의 활약은 이제 좀 덜 해도 되는 시기로 저는 됐습니다. 그동안 시범사업 한 거 치면 100일 넘겼거든요. 알겠습니다. 100일 만에 이렇게 정착이 된 거는 우리 예. 그 서울시 그런 자치구 공무원들의 역할이나 노고 때문이죠. 네. 네네. 네. 근데 그 역할과 노고를 인센티브화한 거는 좀 아무튼 논란의 대상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들을게요. 시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